이번에는 말씀드릴게요. 요실금, 방광류, 직장 탈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는 아주 완벽한 수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 좋은 언니들의 산부인과 전문의 박정원 원장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이 되기 위해서 얼굴보다 더 중요한 곳이 바로 질인 것은 다 아시죠? 여성분들이 진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신체 부위가 바로 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관심들이 많으세요. 인터넷에 질성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는데요. 보면은 이쁜이 수술, 지렁이 수술, 임플란트 질성형, 골반 재건술 뭐 이런 다양한 임들이 나오게 돼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잘 모르시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성형은 늘어난 질을 좁히고 또 얇아진 질을 두껍게 탄력을 만들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목적은 비슷합니다. 다만 얼마나 수술하는 범위가 다른지, 수술하는 방식 또는 어떤 임플란트를 쓰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고요. 의료진의 노하우에 따라서 병원마다 수술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질을 탄력 있게 좁히는 방법에는요, 수술적인 방법, 수술하지 않은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비수술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질 타이트닝 레이저가 발달이 안 되었던 2010년도 이전에는 방법이 질성형밖에 없었죠. 그래서 늘어진 질 조직을 잘라내고 그것을 다시 좁혀서 봉합하는 수술적인 방법이 주로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필러는 2006년도에 제가 동종 진피를 이용해서 질을 좁히는 필러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인 2010년도에 유럽에서 질 타이트닝 레이저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쭈꾸미나 낙지, 오징어를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은 이것이 면적이 줄어들고 탱글탱글해지는 거를 보셨잖아요. 이거의 원리가 바로 질 타이트닝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하게 되면 탄력이 있고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질 레이저나 필러 외에도 얼굴에 하는 다양한 스킨 부스터를 같이 겸해가지고 질을 재생시키고 성감도 좋게 하고 건조증도 치료하고 촉촉하게 하고 탄력도 증가시키는 이런 다양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인 방법의 타이트닝 레이저, 필러, 스킨 부스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고 너무 넓어서 이렇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만족스럽게 원하는 결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실제로는 수술적인 방법이 비수술적인 방법보다 좁히는 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질을 꾸준히 관리를 할 거야, 나는 또 질이 너무 이완이 심하고 나이가 젊으니까 수술적인 방법으로 질을 드라마틱하게 명기로 바꿀 거야,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 비수술적인 방법을 할 거야,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요 80세 여성분들도 성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70세에서 80대 사이의 여성분들이 성관계 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여성분들은, 즉 미래의 성생활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질성형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기왕 내가 수술을 하겠다, 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받기 위해서 질성형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겠죠. 이쁜이 수술은 대표적으로 여성들에게 인식이 되었어요. 분만이 많았던 과거에는요, 분만으로 회음부, 즉 질 입구랑 항문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질환이 이렇게 허황하게 들여다 보이고요. 또 회음부가 찢어진 상태로 보기 싫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예쁘게 만들어 주었던 수술이라고 해서 이쁜이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수술 종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성형을 통틀어서 그냥 이쁜이 수술로 불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질 입구와 회음부를 주로 수술하게 되고, 질에 깊숙하고는 안쪽과 위쪽 수술은 부족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요즘에도 질성형 수술을 하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질성형을 할 때 질 입구에서 전체 길이의 반이나 좀 많이 수술한다 싶어도 3분의 2 정도까지밖에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질성형은 좁은 공간 안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따라서 질 안쪽 깊은 부위까지 꼼꼼하게
신속하게 교정이 되지 않으면 수술한 질 입구가 다시 이완이 되어 바로 질환이 헝 뚫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항아리 모양의 질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안쪽이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 입구만 좁히고 안쪽 공간은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수술 후에도 질 안은 텅 빈 느낌이 그대로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병원들은 안쪽은 수축하는 조직과 근육이 없기 때문에 질환의 깊숙한 곳까지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환자분들과 남편분들은 이런 경우에 불만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질 성형하는 깊이에 따라서 이쁜이 수술은 질 입구랑 회음부만 하는 경우, 질 성형은 질의 반에서 3분의 2까지 아래쪽만 하는 경우, 골반 재건술은 질의 5분의 4 안쪽 깊숙한 곳까지 거의 끝에까지 하는 경우, 360도 질 성형은 질의 안쪽까지도 하지만 위쪽도 같이 하는 경우를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뒤에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렁이 수술입니다. 지렁이 수술은 밋밋하고 평평한 질벽에 지렁이 모양의 주름과 요철을 만들어서 성감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질 점막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접어서 주름을 만들기 때문에 점막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질 내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층이나 골반 저근을 직접 교정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질의 구조적인 이완이 심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분비물이 그 주름 사이에 고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완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플란트 수술입니다. 질플란트는 사람의 진피인 동종 진피 콜라겐으로 임플란트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질 점막 안에 디자인을 해서 넣어주고 질의 주름도 만들어주고 볼륨도 만들어줘서 탄력과 성감을 높여주는 수술입니다. 통증은 비교적 적고요. 3주 후에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질 필러나 질 축소 수술처럼 질 내부를 타이트하게 개선하고 성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질플란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기 때문에 단순히 질 내부를 채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질플란트를 하고 볼륨이 좀 아쉽다 싶으면은 필러를 그 위에 추가로 시술을 해서 더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부담이 커지겠죠. 필러도 해야 되고 질플란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질필러를 더 많이 하고 질플란트를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질플란트를 하고 필러를 더 추가로 할 건지 고민을 해서 비용적인 면에 효율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플란트는요, 질이 이렇게 휘어진 경우에 효과가 좋아요. 질플란트는 길이는 약 5cm고 두께는 8mm 정도의 구조로 제작되어 있고요. 분만이 없는 경우는 보통 2줄, 분만 경험이 있는 경우는 3줄, 질이 너무 넓어져 있는 경우 4줄 정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도 많이 좁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필러를 보완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임플란트 질성형인데요. 실리콘 지제로 만든 임플란트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을 이렇게 동그랗게 조여주고 밑에도 조여주고 U자형으로 만드는데요. 환자가 힘을 잘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임플란트가 조여주고 있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 즉각적으로 좁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주 후부터는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에는 제가 임플란트 질성형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이 임플란트 질성형은 매직탭, 엠슬링, 드림코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수술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질성형은요, 질 길이가 보통 7에서 11cm인데 여기 임플란트를 한 줄 내지 2줄 넣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삽입된 부위는 조여지지만 삽입이 되지 않는 부분은 넓어지고 골이 생겨서 그 골에 분비물이 고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 줄만 했다 그러면 안 넣은 곳은 많이 넓기 때문에 다른 시술을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단점은 임플란트는 노출이 되게 잘 돼요. 질벽이 약해서 노출이 됐을 때는 다시 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골반 재건술. 이건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수술인데 질의 아랫부분 4시에서 8시 방향을 질의 끝까지 고르게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질이 너무 길다 그러면 봉합하는 방법에 따라 질 길이를 약간 줄일 수도 있고요. 질 길이가 너무 짧은 경우에는 질의 길이를 약간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문 주변에 조여주는 골반 근육, 분만 시 찢어진 부분도 잘 찾아서 잘 복원을 하기 때문에 조이는 힘이
질감이 좋아지고요. 또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성형 결과가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성형 수술의 경우 질 입구에서 반 정도까지만 교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골반 재건술은 끝에까지 안에를 타이트하게 조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는 360도 질성형 말씀드릴게요. 질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골반 재건술을 반을 했는데 위쪽에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질의 위에 아래 다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자궁이 밑으로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반 지지 근육과 인대까지 너무나 약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는 질의 위쪽 부분 10시에서 2시 방향, 질의 아랫부분 4시에서 8시 방향을 위아래를 다 수술하는 경우가 360도 질성형입니다. 회복 기간은 골반 재건술과 똑같이 6주입니다. 이거는 방광도 신경 써야 되고 직장도 신경 써야 되고 적절하게 질의 축도 맞춰야 되는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이긴 하지만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요실금, 방광류, 직장 탈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는 아주 완벽한 수술에 해당합니다. 웨딩 질성형은 어떤 거냐면 보통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에 출산을 다 마치고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미혼 여성 중에도 선천적으로 너무 질이 넓어서 나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질이 타이트하게 되지 않는다. 또 남성들하고 성관계를 할 때 너무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바깥의 쪽만 수술해서 많이 좁히게 되는 우리가 웨딩 질성형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에 해당합니다. 자, 여성의 성기능과 골반 지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성형을 할 때 복잡한 골반 저근과 인대를 정밀하게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배뇨장애, 성기능 저하, 질이 늘어난 경우 골반 지지력 저하과 함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만족, 성적인 만족, 모양적인 만족 다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무조건 좁게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과도하게 좁히게 되면 오히려 성교통이나 불편감, 질건조증, 성감 저하 같은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경이 될 때까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 입구만 과도하게 좁히는 수술은 만족도도 떨어지고 성교통이 생기게 됩니다. 폐경 후에 입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세요. 질성형을 잘 받게 되면 질의 탄력과 지지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요실금 개선, 골반 지지력, 허리 통증까지 좋아지실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처진 대음순 모양까지 예쁘게 교정이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질이 이완이 심하지 않거나 질 건조증, 초기 탄력 저하가 주된 문제라면 비수술적인 질 레이저나 필러 같은 수술을 먼저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 폐경 전후로 질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질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폐경 역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질 성형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지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결과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행하는 수술이나 광고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질 상태, 골반 상태, 그리고 내 나이,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질성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수술의 이름보다 실제 나에게 맞는 수술이 어떤지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깊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복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달라지잖아요. 잘 상담을 받고 병원을 선택하시고 수술 후에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성형 핵심의 노하우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더 행복하시고 사랑받는 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a big blind spot in my heart, so let's get out of the city. In your car, I see black